네, 이게 시장 자체가 요즘에 뭐 계속해서 좀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양상인데 좀 상당히 좀 대응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. 그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테마주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. 제가 뭐 지난번에도 이제 뭐 영업무역을 좀 비롯해가지고 비용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이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.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좀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 한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블랙박스를 열어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최근에 이런 기사를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. 그 해외 수주,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들의 그 중동이라든가 이런 동남아 쪽에서 어떤 그 해외 수주가 $400 좀 넘어섰다. 이런 좀 그 아마 기사들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죠. 뭐 국내 어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건설사들의 어떤 그 해외 수주가 지금 4년 연속 $400억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. 그건 뭐 굉장히 대단한 거죠. 2005년도에 그 처음으로 $100억 일단 돌파를 한 후에 그 후에 이제 2008년부터 계속해서 그 $400억 연속해서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고요. 일단 이제 그 리포트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뭐 무려 한 $800억 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청사진도 좀 나왔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뭐 어떤 그 건설 회사들의 어떤 그 경쟁력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동남아라든가 특히 좀 남미 쪽에 대한 어떤 수주가 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국내 건설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그 어떤 중동 쪽 아닙니까? 중동발 발주 어떤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최근 들어와서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태국이라든가 또 브라질,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신흥국들이 굉장한 어떤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어떤 발전이라든가 뭐 에너지 또 어떤 플랜트 이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면서 그쪽에 대한 어떤 수주가 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죠. 이 중동에 집중됐던 부분들이 이쪽 이제 남미라든가 여러 군데로 이제 그 분산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거기다가 이렇게 그 해외 어떤 수주가 좀 늘어나는 또 가장 큰 배경도 역시 그 유가입니다. 유가가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 플랜트라는 것도 결국 이 원유 가격이 상당히 좀 밀접을 하거든요. 근데 이 특히 중동 지방에서 수주가 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WTI라든가 브렌트유보다는 역시 그 두바이유 가격이 항상 이 $100 이상에서 고공행진을 좀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중동 산유국들의 어떤 그 뭐 경제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증가하면서 국내 어떤 기업들에게 좀 발주를 많이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그 어떤 배경으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의 어떤 그 해외 수주는 앞으로도 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건설사를 뭐 투자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여기서 하나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한번 좀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해외 플랜트의 이 어떤 수주가 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 거기에 그 납품을 하게 되는 어떤 기자재 업체들이 상당한 좀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해외 수주 $400억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해외 수주 중에 $400억 중에 한 70% 정도가 지금 플랜트 수주입니다. 뭐 여러 가지 수주가 있겠죠. 뭐 도로공사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주택공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플랜트 쪽인데 이 플랜트라는 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석유화학 공장이라든가 뭐 가스라든가 아니면 또 발전소 또 여기에 이 부분에도 좀 포함이 되지만 또 역시 그 선박에서 이제 선박에서 원유를 시추하는 그 드릴십 있죠. 거기도 역시 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수주가 계속해서 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주로 납품을 하는 어떤 기자재 회사들의 성장이 좀 주목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플랜트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피팅 3인방이라고 있습니다.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태광, 성광밴드, 하이루코리아 이 3인방이 최근에 주가가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. 근데 이 회사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배경은 바로 이 플랜트에 들어가는 그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이 피팅을 좀 만들기 때문인데 이 피팅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이 이제부터 좀 시작입니다. 지금 사실 이 3사가 그동안 좀 상당한 좀 고생을 했거든요. 특히 2010년도에 상당히 좀 그 실적이 좀 안 좋았었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좀 지지부진했습니다. 근데 이
3분기 실적 뚜껑을 좀 열어봤더니 3분기부터 수주도 좀 증가를 하고 실적까지 이제 급증을 하는, 특히 이제 매출액이 좀 크게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2011년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좀 상당한 어떤 성장을 좀 구가할 수 있는 어떤 그 토대가 좀 마련이 됐다.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피팅 3인방의 어떤 그 회사들의 주가가 최근에 올라서 좀 부담은 되겠지만,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관심을 좀 버릴 게 아니라 앞으로 좀 꾸준하게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한번 전략을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가장 역시 그 대표적인 종목인데 태강부터 좀 말씀을 좀 해드리겠는데요. 태강이 이번에 그 3분기에 좀 굉장히 놀라운 좀 실적을 냈습니다. 원래 작년도에 좀 상당히 안 좋아서 올해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3분기에 좀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. 거기에 맞게 수주도 좀 증가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한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신고가를 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다만 이제 태강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너무 주가가 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어느 정도 좀 적정 가치에 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올라갈 때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요. 차후에 좀 내려올 때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 목표가는 한 28,000원 정도로 좀 설정하시면 좋겠고, 현재 한 PER이 한 20배 정도가 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주가가 좀 크게 밀릴 때 한번 좀 포트에 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 종목 이제 성광밴드인데요. 성광밴드는 원래 이제 그 조선 기자재 쪽에 그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회사였는데, 역시 그 태강과 마찬가지로 좀 회사가 좀 변신을 하면서 이 피팅 전문 업체로 좀 상당한 어떤 그 변신에 좀 성공을 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조선 쪽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좀 최근에 좀 감소를 하고 이 플랜트 수주가 좀 급증을 하면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좀 실적이 좀 계속해서 개선되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태강보다는 2010년도 실적은 좋았는데 2011년도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좀 태강에 좀 못 미치지만 4분기부터 내년까지 좀 상당한 실적 호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성광밴드가 좀 더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,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역시 목표가 25,000원까지 좀 열어놓으시면 좋겠고, 현재 주가도 좀 굉장히 좀 싼 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마지막으로 좀 하이로코리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역시 이 3사 중에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투자 메리트가 좀 높지 않나,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,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도 사실 이 앞선 두 회사보다 좀 실적이 좋았습니다. 그때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었고, 지금 올해 3분기까지도 역시 매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, 이대로 간다라면 2011년도 지금 4분기에도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낼 것으로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역시 그 가장 또 역시 매력적인 부분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인데, PER이 9배밖에 좀 되지 않거든요. 지금 태강 같은 경우가 20배가 넘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9배밖에, 10배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투자하기에도 좀 메리트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앞선 두 종목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그 매수를 하셔도 크게 좀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현재 주가가 뭐 아직까지 좀 상당히 좀 싼 편이기 때문에 목표가 한 25,000원까지 열어놓으시고, 지금 17,000원인데요. 17,000원 밑에서 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가신다라면은 연말까지 본다라면 좀 상당히 이 종목에서 좀 좋은 성과가 좀 나오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그 이 플랜트와 좀 관련된 그 피팅 3인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, 이 회사들이 뭐 그냥 일회성 상승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. 그래서 내년도까지 수주가 좀 좋아진다는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한 번에 그냥 흘려들지 마시고 내년까지 한번 투자 메리트가 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. 시장은 좀 어렵지만 이 속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좀 좋은 종목 발굴에 좀 애쓰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